아무튼 자, 104쪽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번호가 좀 살벌하긴 하다. 수능 19번? 약간 살벌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니에요. 살벌한 문제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 다음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실험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TSH 중 하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 A, B, C를 준비한다. B, C, 바로 문제 조금만 읽어봐도 파악이 되는 거네. 이거 은근히 뭐 수능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좀 수능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내겠다라고 하는 책들에게서 은근히 자주 다루는 유형인 것 같아. 유형 자체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런 유의 책들에서 특히나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 유형인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분비 경로나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 티록신의 분비 경로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간내 시상하부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간내 시상하부로부터 TRH가 나올 거고, 그 TRH가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그 결과 TSH가 나와서 그 TSH가 갑상샘을 자극할 거고, 그 결과적으로 티록신이 분비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티록신은 체온을 상승시킨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근데 이 결과가 됐던 티록신이 너무 많아져 라고 하면 그게 다시 TRH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런 게 음성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그냥 딱 요 정도의 지식을 적용을 시켜서 풀면 된다가 되는 건데,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기억은 앞에 있는 게 기억인데 기억이 뭔지 모르겠어. 티록신하고 TSH 중에 하나라고는 하네요. 근데 A, B, C 중에 봅시다. B와 C의 갑상샘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준 거 같네요. 그치? A는 뭐 다른 조작을 해준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A는 뭐가 되게 많고 기억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니은은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특히 뭘 주사해 준 것도 아니니까.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돼. 왜? A 같은 경우는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정상생지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정상생지인데, 자, TSH가 많아. 근데 티록신이 많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갑상샘을 제거해 준 게 아니잖아. A는 갑상샘 제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SH가 많은데 티록신은 적어는 불가능한 겁니다. TSH가 많으면 당연히 티록신이 많아야지.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앞에 건 많아. 그러니까 기억은 많은데 니은은 적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걸로 봤을 때는 아마 높은 확률로 기억이 티록신이고 니은이 TSH로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건 A만 보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B, C를 분석하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 근데 아마 지금 확률은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이제 B, C로 가보면, 자, B, C에서는 갑상샘이 제거가 됐어. 그럼 일단 B, C는 전부 다 뭐는 없어야 되냐면 티록신은 완전히 없어야 돼. 근데 물론 문제 조건에서 기억하고 니은 중에 기억을 주사를 했다고 하니까 저 주사한 것 때문에 양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 뭐예요? B하고 C가, 내가 분명히 B하고 C 둘 중에 하나에다가 주사한 건 기억인데, 지금 B하고 C의 기억 농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기억 농도가 굉장히 낮지. 그러니까 내가 주사해준 기억이 지금 그대로 농도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억 때문에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걸 이제 뒤로 가져가 보면 되는데, 니은의 농도가 B는 되게 많고 C는 되게 적도록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 이건 무슨 얘기로 받아주는 게 맞아? 아까 우리가 기억이 티록신이고 A를 분석했을 때 기억이 티록신이고 니은이 TSH라고 분석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B 같은 경우는 TSH가 많은데 티록신이 적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TSH가 많은데 티록신이 적어는 B한테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한 일이야? 갑상샘이 없으니까. 자, 봐봐. 이 과정에서 갑상샘을 제거하게 되면 당연히 티록신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 G 입장에서는 티록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티록신이 없으면 티록신이 필요한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티록신이 나와야 되니까 이 TSH의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B라는 생쥐는요. 갑상샘이 제거되는 순간 티록신의 농도는 극도로 작고 TSH의 농도는 극도로 높고 이게 당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가? C가 당연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 왜? 방금 당연한 상태가 TSH가 많고 티록신이 적은 게 당연한 상태였는데 얘는 티록신도 적고 TSH도 적은 거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판단해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티록신을 주사를 해주면 결국 얘는 티록신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TSH가 많을 이유가 없는 거지. 왜? TSH는 어디까지나 티록신이 나오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티록신을 주사를 해줬으니까 티록신이 있지. 그럼 TSH가 나올 필요가 없지.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왜 X 붙였어? 이렇게 되고 얘한테 기억을 주사했다가 되는 거고,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낸 것 중에서 틀린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기억이 티록신이고 니은이 TSH이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B한테는 그냥 갑상샘만 제거해 준 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C는 갑상샘을 제거하고 기억을 주사해 준 것까지, 티록신을 주사해 준 것까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샘은 니은의 표적기관이다. 니은이 TSH니까 갑상샘 표적기관 맞지? 그 다음에 다해서 기억을 주사한 생쥐는 B다 라고 했는데, 다해서면은 기억 그쵸? C죠. C. B가 아니라. 그 다음에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 됐죠? 사실 디귿 같은 경우는 티록신이 아니라 누굴 데려다 놔도 애지간하면 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어차피 양성 피드백은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 하는 거 맞다라고 지난주에 정리했던 것 같아요. 한번 갈게요. 사실 사설 모의고사라던가 내신에서 물어보면 몰라도 수능에서 음성 피드백 물어볼 땐 대부분 다 어차피 티록신만 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아무튼 또 질문. 아무래도 비유전 쪽은 좀 질문이 적지. 여기 숙제를 안 해서 천천히 넘기시는 것 같고, 여기 8문제 빼곤 다 했다고 했으니까 4시간은 했을 거고, 여기도 숙제를 안... 허허, 내가 본의 아니게 아까 광역띠를 넣은 거였구나. 이 나쁜 사람들. 응? 71번이요. 좋아요. 자, 71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간은 어떤 동물에서 전체 혈액량이 정상 상태일 때와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그리고 나는 정상 상태인 이 동물에게 물과 소금물을 순서대로 투여했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기억은 정상 상태일 때보다 전체 혈액. 이거 뭐야? 맞아요. 근데 이 항상성 파트를 고2 때 내신 준비를 저한테 하셨던 분들은 그치, 다 알만한 거야. 그치?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했었잖아, 내신 때도. 그쵸? 내신에서도 되게 강조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ADH 분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파트가 뭐였다? 자, ADH 분비가 증가할 조건을 봐주는 거. 이거. 그러니까 ADH 분비 결과가 어떤 게 있었냐면, ADH라고 하는 건 수분 제흡수를 통해서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내 몸에 수분이 많아진다의 결과에 의해서 혈액량이 늘어난다. 혈압은 높아진다. 그리고 오줌량, 오줌 생성량 이건 일단 굳이 적진 않을게요. 뭐 딱히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ADH 분비량에 영향을 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내 몸이 싱겁게 해야 돼 하면서 ADH가 나오는 거긴 한데, 그거 말고도 얘는 혈액량을 늘리는 애기 때문에 혈액량이 적을수록 ADH 분비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혈압이 낮을수록 ADH 분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그걸 반영한 그래프가 지금 이 71번의 가 그래프가 되는 거지. 왜? 가 그래프의 X축이 혈장 삼투압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호르몬은 ADH 하나입니다.
사실 문제 조건에 x는 내가 수치 후엽에서 분비되고 이건 ADH라고 확정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문구인데 사실 저 문구가 없어도 그래프가 x축이 혈당 삼투압이면 우린 ADH 말고 떠올릴 호르몬이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 이 정상 상태랑 기억을 비교했을 때 얘는 같은 삼투압을 기준으로 ADH가 적게 분비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기억인 이 사람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보다 그냥 ADH 분비가 적은 거지. 그러면 ADH 분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보면요. ADH 증가 요건이 혈액량 감소, 혈압 감소인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ADH 감소 요인은 혈액량이 증가하거나 혈압이 높아지면 되는 거겠지. 근데 문제 조건에 뭐라 그랬어?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와 감소한 상태 중 하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린 그 중에 뭘 픽하면 되겠어?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다라고 알아내주면 되겠죠. 왜? ADH 분비량이 감소했으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문제다. 271번 같은 경우는요. 딱 그러네. 제가 지난주에 워낙에 급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삼투압 쪽이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나 지금 이 문제 유형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터줏대감이었어요. 거의 항상성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요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한 2020년 그러니까 현재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 생명과학원은 바뀐 내용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그런 경향 같은 유형이 좀 바뀌었단 말이야. 삼투압 쪽을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갑자기 2020년 요때부터 그러니까 새 교육과정 들어서면서부터 체온 조절이랑 혈당량 쪽을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저 삼투압 가지고만 주구장창 질문하고 있었다가 ADH 가지고만 맨날 질문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체온하고 혈당량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많아졌어. 특히나 요즘 문제들은 이 체온 가지고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얘는 은근히 응용 요소가 많거든. 그리고 혈당 가지고 문제를 내잖아? 이건 그냥 주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왜? 혈당은 응용 요소가 아예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회로만 잘 외우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체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체온과 관련된 유형을 많이 접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당장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런 책에서도 접하게 될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 접하게 될 거니까 그렇고요. 그럼 이 이전까지 주로 나오게 됐던 이건 항상 이런 유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둬. 왜냐면 결국 삼투압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지에 다시 나오게 될 때도 이 유형으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약간 이렇게 쿨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3년쯤 저 체온하고 혈당량 위주로 나왔으면 다시 쿨 돌았으니까 이거 다시 떠오를 때도 됐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물론 그거는 순전히 온전히 다 문제 내는 출제자들의 의도에 맞춰져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체온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만약의 경우에 삼투압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삼투압이 나오게 되면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나는 분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밑에 내려가서 풀면서 나는 필요한 만큼만 분석을 합시다. 자 기억은 정상 상태일 때부터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 맞죠? 우리가 그렇게 분석했으니까. 자 기억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랑 P2일 때. 자 P1하고 P2 중에서 그냥 ADH가 더 많은 쪽이 P2잖아요. 그러면 ADH가 늘어나면 오줌량은 줄어드는 거죠. 왜? 오줌으로 나갈 물을 우리가 뺏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P2일 때가 오줌량은 더 적겠네요. P1일 때가 더 많고. 그리고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이거는 이제 사실 물 마셨을 때와 소금을 마셨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체로 판단해 주시면 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지? 나에서 T2는 소금물 먹은 직후야. 그럼 몸이 짜겠지. T1은 물을 먹은 이후입니다. 그럼 이때는 몸이 싱겁겠지. 그래서 싱거울 때랑 짤 때 중에서 ADH가 어디가 많아야 돼? 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많아야 돼? 짤 때, T2일 때. 그렇죠? 물론 오줌 생성량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오줌 생성량이 줄어든다고 우리가 방금 니은 풀면서 얘기했잖아. 그치? ADH가 늘어나면 오줌 생성량이 줄어들어요. 이미 그 얘기를 하고 넘어왔으니까 그걸로 따져도 되고. 오케이? 이해됐으면 넘어갈게요. 71번은 중요해. 정말 중요합니다.
시즌이 지나간 문제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젠가 시즌이 무조건 돌아올 거고 니들 때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서 안 돌아올 거니까 안 해도 돼 이러다가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꼭 그래도 중요하게 봐주세요. 다음. 끝인가? 유전 가면 되나? 예, 유전 갑시다. 자, 유전 우리 어디까지 했죠? 자극의 전달이요? 자극의 전달? 자극의 전달 쪽. 자극의 전달 이제 우리 이번에 항상성 했으니까 방어작용까지 하고 나서 자극의 전달 합시다. 왜냐면 유전을 좀 덜어내고 나야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자극의 전달 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을 거고 자극의 전달 질문 받는데도 한 몇 주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 진짜 많을 거라서. 그래서 유전 쪽이랑 병행하기가 진짜 힘들어. 자극의 전달을. 아무튼 페이지 몇 쪽까지 했었지? 몇 쪽에 몇 번까지 했었지? 16쪽부터 그래요. 200을 왜 빼요? 좀 당황했잖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질문을 다 털었나? 다는 안 털고 나머지는 해보기 약간 이런 식이었나? 고난도 버리고 고난도 전까지만 털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하지 마. 고난도는 당장 여러분들이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16쪽부터 질문 받을게요. 당장 다음 주까지 그러면 당장 다음 주까지 숙제를 돌연변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돌연변이 한 거구나. 아무튼 이건 수업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질문. 좋아요. 뭐지? 자, 10번 볼게요. 자, 219쪽이죠? 네, 219쪽의 10번. 다음은 영인의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리민천자 A, A', 나는 B, B', 다는 D, D'에 의해 결정된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 다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그 다음에 그림은 영인의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 오빠, 영희, 남동생의 세포 1에서 4가 갖는 A, B, D'의 DNA 상대가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구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누구의 세포 어쩌고 여기에서 그 세포가 그냥 세포라고 적혀 있는지 체세포라고 적혀 있는지를 좀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 체세포라고 하면 핵상이 2n인 걸 기준으로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체세포란 정보가 없게 되면 생식세포일 수도 있는 거야. 분열적인 세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세포 1, 세포 2, 세포 3, 세포 4들이 전부 지원기라고 생각하고 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G2기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M2기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M1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다 다를 수 있다고. M1기랑 G2기는 같구나. 아무튼 생식세포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걸 보면요. 밑에 거는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나 니은을 갖는 생세포 형성되었대요. 그래서 A가 태어났는데 A가 남동생이네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유전자 돌연변이인데 어머니 거 뭔가 하나가 바뀌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럴 때는 오빠랑 영희 쪽을 먼저 분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죠? 왜? 오빠랑 영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 물론 어머니도 분석을 하면 되긴 해. 그러니까 남동생만 나중에 분석하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이거 어머니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요. 어머니 세포 1은 지원기 세포가 될 수도 있고 G2기 세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치? 왜? 지원기 세포 전부 다 짝수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G2기 세포도 전부 다 짝수기만 하면 되잖아. 아니 지원기 세포 전부 다 짝수가 아니어도 되지만 전부 다 짝수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G2기도 전부 다 짝수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뭐도 가능해? 비분리를 통해서 만들면 생세포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치? 심지어 M2기도 가능은 해. 그래서 너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거
빠르게 다시 이것만 적어놓고 가보면 지원기 G2 M1기 M2기 생식세포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래 평소에 쓰던 거대로 얘는 홀짝이 다 섞여 있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짝수만 가능, 얘도 짝수만 가능, 얘는 홀수만 가능이었는데 근데 돌연변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비분리 돌연변이가 특히나 들어오게 되면 무슨 변화가 생긴다? 생식세포가 짝수가 되는 게 가능해진다.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문제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문제는 어차피 비분리 돌연변이가 아니라 유전자가 바뀌는 돌연변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머니 세포는 먼저 분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세포랑 영희의 세포 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빠의 세포, 지원기 세포죠. 오빠의 세포는 확정 지원기 세포입니다. 왜? A가 1개 있어요. 그리고 B가 2개 있어요. 그럼 홀수랑 짝수가 섞여 있네요. 그치? 그래서 우린 이걸 통해서 이 오빠의 세포를 통해서 오빠의 세포가 그 오빠 세포 세포 E가 뭐다? 지원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또 뭐도 알 수 있는 거냐? 일단 이 오빠는 A 하나, A 프라임 하나 이렇게 가지게 될 거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B가 2개니까 A와 B가 연관된 거 하나, A 프라임과 B가 연관된 거 하나 이렇게 가진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D 프라임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빠는 뒤에가 뭐다? D, Y. 그쵸? 문제가 얘는 이제 X염 색채 유전이라는 것까지 얘기해 줬으니까. 그치? 그래서 오빠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정리를 해놓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희 가봅시다. 자, 영희의 세포 3번에 대한 정보는 얘는 뭐야? 숫자 4가 있네? 숫자 4가 있어. 뭐예요? M1기 세포. 그치? G2 M1기. 이 시기에 해당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숫자 4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 시기밖에 안 되니까 얘는 M1기 세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왜? 숫자 4라고 하는 건 뭐니까? 동형접합인 A 2개를 복제했을 때나 나타나는 숫자니까. 그치? 그때만 나타날 수 있는 숫자잖아요. 숫자 4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영희한테는 B가 없네요. 그러니까 영희의 이 자리를 B 프라임 이렇게 B 프라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D 프라임이 없네요. 그러면 D 이렇게 채워주면 되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게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포들이 지원기와 M1기 세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얘네들이 핵상이 2n이라는 게 확정돼 있지 않다면 핵상이 n이라면 여기서 그 오빠의 세포 E가 D'을 안 갖고 있다고 해서 오빠가 D'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예? 다시 오빠의 세포 E가 D'을 안 갖고 있어도 오빠 자체는 D'을 가질 수도 있는 거라고. 만약에 뭐면 세포 E가 핵상 n짜리 세포면. 그렇잖아. 나는 원래 D'을 갖고 있지만 내 생식세포인 D'이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생식세포가 아니라는 확증이 이렇게 있어야만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생식세포가 아니라는 확증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지원기 M1기처럼 핵상이 2n이 아니라는 확증이 아니죠. 2n이라는 확증이 없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2n이라는 확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남동생 것도 일단 적어볼까요? 남동생은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좀 봅시다.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얘는 이제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바뀐 게 있을 테니까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표시를 해두고요. 근데 뭐가 됐든 아무튼 얘도 뭐야?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지. 그래서 우린 얘도 지원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아까 홀짝 섞여 있으면 생식세포 이거 돌연변이일 때는 생식세포도 가능하다면서요.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건 뭐일 때나 그런 거냐면 이건 비분리 결과일 때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분리에 의해서 생식세포가 짝수개의 유전자를 갖기도 해. 근데 그건 진짜 비분리일 때나 그런 거고 지금 여기는 비분리가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저 짝수가 생식세포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한테서는 그냥 얘가 바로 지원계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고, 그럼 뭐다? A가 없으니까 A 프라임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D 프라임 Y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사실 남동생은 그냥 적는 김에 적어본 것 뿐이지, 지금 이 남동생 적은 게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중에 누가 바뀐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보류해 두고, 오빠 영의를 이용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모님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일단 어머니는 D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도 DY여야 된다. 이쪽은 확정이 나겠네요. 그치? 왜냐면 영희가 D니까 아버지 D, 어머니 D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확정이 돼. 물론 어머니의 나머지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남동생이 D'을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여기 D'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몰라.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어머니가 D인데 D를 D'으로 바꿔서 유전시킨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고.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7번 염색체가 어떤 꼬라지로 되어 있는지. 자, 보면요. 지금 어머니의 세포 1한테 D'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럼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고 나니까 확신이 들죠. 뭐가? 어머니가 지금 D'를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근데 그 D'이 짝수로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린 이 D'이 짝수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얘는 지금 어떤 식이야? 문제에서 주어진 어머니 세포 1번은 짝수의 D'을 가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M1기 또는 M2기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지원기면 D 한 개 한 개니까 D'이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개 한 개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G2 M1기면 저걸 복제해서 갖고 있을 테니까 D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M2기도 D하고 D'을 서로 다른 세포가 나눠 가지게 되는 거니까 한쪽에 D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M1기 아니면 M2기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A랑 B를 동시에 갖고 있네. 그럼 한번 볼게. 일단 봅시다. 그것도 있네. 영희가 여기가 동형접합이네요. 그쵸? 영희가 이게 동형접합이니까 아버지한테도 A하고 B' 연관된 게 있어야 되고 어머니한테도 A하고 B' 연관된 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자, 봐봐. 자, 남동생이 A'B하고 A'B가 있어요. 자, 저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합당하겠죠. 왜냐면 지금 D'은 어머니한테 정상적으로 받아오면 돼요. 그리고 Y도 아버지한테 정상적으로 받아오면 돼요. 그럼 무조건 이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근데 둘 중 하나만 문제가 있을 테니까 나머지 한 개는 정상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A'B를 부모 둘 중에 한 명은 가져야 되거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여기. 오빠가 가진 A'B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저것도 마찬가지 남동생이 가진 무언가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저 A'B가 부모 중에 한 명한테 있어야 돼. 한마디로 무슨 얘기? 부모 중에 한 명은 이걸 갖고 부모 중에 한 명은 이걸 갖는데 이걸 이대로 데려오면 되는 거고 얘는 이쪽은 뭐여야 된다는 얘기? 이걸 돌연변이 시켜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돌연변이가 누구한테서 일어났어? 엄마한테서 일어났잖아. 그래서 엄마가 A, B, 아버지가 A', B 이렇게 채워지게 되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채워놓고 나면 알 수 있는 사실 뭐? 세포 1은 M2기 세포입니다. 왜? 세포 1이 M1기 세포가 되면 A가 4개가 되죠. 근데 거기 돼 있잖아. A 2개라고. 됩니까? 어렵지? 예,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맞고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보통 16번 정도 난이도면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2등급 맞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2등급 요건이 요 문제랑 그 우리 지난주에 한창 풀었던 그 다인자유전 뭐 복대림유전 이런 거 물어보는 그 문제. 딱 그 두 개가 2등급 요건입니다, 보통. 1등급의 요건이 되는 것들은 아니지. 다인자유전 복대림유전이 1등급 요건일 것 같고요. 얘가 2등급 요건일 것 같네요. 얘가 그래도 걔보단 쉬우니까. 됐죠? 일단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은 지원기세포 아니고요. 택도 없죠. 그 다음에 기억은 A이다. 자, 얘가 A, B를 갖고 있었던 게 A'B가 돼야 되니까 A가 A'으로 바뀌었다라는 소리네요. 그럼 A가 기억이고 A'이 니은인 거지.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서 A', B,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 아버지한테서 A', B, D를 모두 갖는 거 가능하네. 해결 끝. 떼음. 떼음 질문. 숫자가 219초까지였어요. 오 뭐야 되게 싱거웠네. 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 같지도 않아. 당연히 알지. 뭐 거기 선배들을 그 뭐 왜? 없어갖고 갑자기 잡담을 하게 된 거구나. 잡담이 너무 많구나. 일단 숙제부터. 아니 원래 번호가 이런 거야 이건. 원래 이 문제가 나오는 번호가 이래.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킬러 취급을 안 합니다. 자극의 전달은 킬러 취급을 기본적으로 하진 않아. 단지 간혹 가다가 킬러급으로 낼 때가 있는 것뿐. 보통 2등급 킬러로도 잘 안 봐. 근데 간혹 가다 2등급 킬러까지 난이도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2등급 킬러로도 잘 안 봅니다. 한 3등급 킬러 정도로 보는 거지. 쉬운 문제 축에 속해요.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쉽다가 아니라 근데 간혹 가다가 얘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 2등급 킬러로 써먹을 때도 있고요. 더 어렵게 해서 아예 1등급 킬러로 써먹을 때도 있어. 근데 사실 이걸 1등급 킬러로 써먹은 게 한 3년 전에 있었던 그것도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 그 정도가 전부였던 육모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가 전부였다 보니까 사실 1등급 킬러까지 난이도를 올릴 생각은 없을 거야. 평가원 입장에서 수능으로 그렇게 될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서 볼 이득이 없거든. 왜냐면 얘를 그만큼 어렵게 내면 유전 쪽에서 쉽게 내야 되는데 결국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조절은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유전을 어렵게 내고 얘를 쉽게 내는 게 낫거든. 그게 더 변별력 좋으니까. 얘는 그냥 적당히 어렵게 해서 뒤에 여러분들 유전 문제 풀 시간을 빼앗아 먹는 딱 그런 역할입니다. 보통 얘는 이 자체로 킬러라기보다는. 아무튼 해봅시다. 자,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이런 류의 문제에서 분석하면 되는 게 뭔지만 좀 눈여겨보면서 지나가면 되겠지. 자, 그림은 A, C, D의 지점 D1으로부터 두 지점 D2, D3까지의 거리를 표는 기억 A, C, D의 D1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D2와 D3에서의 막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는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게 풀기 위해서 좀 막 러프하게 푸는 방법들이 되게 좀 많아.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긴 할 거야. 근데 당장은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나올 확률이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얘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이거에 어렵게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을 우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단축시키는 좀 쉬운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차차 합시다. 기본을 갖추고 그걸 단축시키는 방법을 그러니까 편법을 그 다음에 익히는 거지. 편법부터 익히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A랑 B 같은 경우는 어우, 왜 이렇게 안 보여? 자, A가 이렇게 뉴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이제 B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전체가 뉴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D도 전체가 뉴런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자, D1이라고 하는 지점은 여기에 공통적으로 여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D3인데 여기가 4cm, 그리고 중간에 요쯤에 2cm가 되는 지점. 여러분 뭐 등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의 눈을 속이세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D2 이런 식으로 이제 잡혀져 있는 건데, 뭐 아무튼 결국은 핵심이 되는 건, 자, 이 문제는 이런 비슷한 유형들 중에서도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어디에다 자극을 줬는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쉬운 편에 속하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일단 D1에다 자극을 줬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B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같다, 이런 정보도 줬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표로 그려서 푼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표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아무튼 표로 그려서 푼다 라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자, 오른쪽에 표를 보면요, B의 D3라고 하는 지점, D2, D3에서 여기 D3에다가 적을게요. 이 D3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준 정보가 없네. D2에 대해서 줬네. 그러면 D2 요걸 봅시다. 얘가 지금 전위가 마이너스 80mV라고 적혀 있죠. 우린 그냥 이 정보를 토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어차피 대부분 문제는 전위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 80이면 몇 밀리세크입니까? 3이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0이면 그냥 3이라고 적어. 근데 이건 뭐야? 얘가 자극을 진행한 시간, 그러니까 자극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극을 진행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진행 시간이라고 적을까? 진행 시간. 근데 총 주어진 총 시간이 몇이야? 5ms라고 했지? 문제 조건 자체가 자극을 주고 5ms가 지난 이후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시간은 몇 2ms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뭔 소리냐면 총 5초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진행하는데 3초를 써야 된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오는데 몇 초 걸렸다? 오는데 2초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숙제를 받아야 그때부터 숙제를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숙제를 진행한 지 3초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숙제를 던진 지가 5초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숙제가 저기서 나한테 날아오는 데까지 2초가 걸렸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자극의 전도에 필요한 시간이 2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난 저기다 전도 시간이라고 적긴 했는데 여기가 전도 과정이 아니네요. 뭐가 껴있어? 시냅스가 껴있어요. 시냅스가 껴있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속도 형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구간은 2ms가 걸린대 라고 표시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전달은 전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적어둬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럴 거니까 그냥 모든 문제 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냅스가 껴있는 순간 그건 속도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 자체를 써줘야 된다는 거고. 그럼 B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D3에 대한 정보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C로 내려가 봅시다. 자, C, D2, D3. 자, D3가 마이너스 80mV라고 주어져 있네. 그럼 얘도 적어 봅시다. 마이너스 80mV면 진행 3초죠.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총 시간 5초. 그럼 얘도 전도 오는데 2초 걸렸다는 소리란 말이야. 근데 얘는 아까 B랑은 사정이 다른 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2초가 걸렸다는 뜻인 거잖아. 2ms가 걸렸다는 뜻이잖아. 그렇단 얘기는 얘는 이게 전부 다 전도죠? 중간에 시냅스 안 껴져 있지? 그럼 C라고 하는 뉴런의 전도 속도는 4cm를 2초에 가는, 2ms에 가는, 즉 2cm per millise다 라고 속도의 형태를 아예 구해둘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2초에 4cm를 갔다. 그럼 1초에 2cm를 간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 자, 문제 조건에서 C의 전도 속도와 B의 전도 속도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은 1초 구간인 거지. 그쵸? 여기 2cm니까. 그러니까 C가 2cm per milliseconds면 B도 2cm per milliseconds인 거잖아. 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도 2cm per millisecond인데 여기가 정확하게 2cm네. 여기 1초 걸리는 거잖아. 그럼 결국 D3는 뭐가 되냐? 전도 시간이 3초가 되는 겁니다.
총 몇 초 중에? 5초 중에. 그럼 얘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초? 2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위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30이 되겠네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래프를 이어주는 거잖아. 이 진행 시간과 전위는 그래프로 그대로 치환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D는 분석할 필요가 있나? 해야 되네요. 그러면 D에 D2 봅시다. 자, D에 D2가 플러스 30mV라고 적혀 있죠? 자, 플러스 30mV 진행 시간이 2초죠? 그런데 총 시간이 5초잖아? 그럼 얘는 도착하는 전도 시간이 3초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 요 2cm 오는데 3초, 3ms가 걸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D의 전도 속도는 3분의 2cm/ms. 뭐 굳이 D3를 구할 수는 있는데 아마 D3 마이너스 70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해볼까요? D3는 저거의 2배니까 6초가 걸릴 거고 총 주어진 시간이 5초니까 얘는 무슨 얘기? 전혀 진행을 못하지? 자극이 도착 자체를 안 하니까. 도착하는 데만 해도 6초 걸리는데 주어진 시간이 5초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도착 자체를 안 했다. 즉 마이너스 70mV다. 구하려면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1초가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얘는 총 시간이 5초고 그럼 진행 시간이 4초니까 D2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인데 4초면 그래프를 보니 마이너스 70mV네. 그래서 우리는 뭐로? 이렇게 표 그려서 푸는 형태를 무조건 우선으로 합시다. 이걸로 연습을 해야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자꾸 중간에 글자가 생략이 되네. 아, 그리고 맞아요. 언어 습관이긴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그렇게 불러가지고. 네. 그래요. 제가 항상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습할 때 지금 여기서는 설명은 알아들었는데 내가 나중에 풀려고 할 때 다시 못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보시는 거냐면요. 그냥 제가 푼 풀이를 그대로 따라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적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뭔가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그 과정을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강의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되겠지. 그러라고 올려주는 거니까 봐가면서 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그 다음 거 다시 해보면은 적용이 점점 쉬워질 겁니다. 이걸 따라하는 걸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오케이? 그러고 그 다음 자외선달 한 문제 더 풀죠? 뭐 풀까? 아, 목 아파 죽겠다 진짜. 와, 씨. 그만하셔도 돼요. 아이 30분을 일찍 끝내라고? 네.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저희가 잠깐 풀어봐야죠. 이거는 직접 부딪혀봐야 됩니다. 이거 문제. 제가 볼 땐 이거 듣는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여기 딱 맞다이 까고 그 다음에 질문했을 때 아, 우리 1시간 수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잡담을 30분 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아. 지금 다 저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지 않는 것들은 그냥 쉬운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맞아 표